681년 7월에 신라 31대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명으로 문무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자의 왕후이며 왕비는 김씨로 소판 김험돌의 딸이다. 신문왕이 태자였을 때 그녀를 맞아 들였으나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고 뒤에 아버지 김험돌이 난을 일으킨 데서 연루시켜 궁 밖으로 내쳐졌다. 문무왕 5년 665년에 태자가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당나라 고종이 사신을 보내 문서를 내려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문무왕의 관작을 그대로 있게 하였다. 신문왕 1년 681년 8월에 서불안 진복을 상대 등에 임명하였다. 681년 8월 8일에 소판 김험돌,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이 반란을 깨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681년 8월 13일에 고구려 보덕왕이 사신으로 소형 수덕계를 보내 역적을 평정한 일을 축하하였다. 681년 8월 16일에 신문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범이고 죄가 있는 자를 처형하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다. 나는 보잘것없고 박덕함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기틀을 이어받아 지키느라 끼니마저 그러거나 잊어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려 하였다. 그런데 어찌 상중에 서울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하였겠느냐. 역적의 우두머리 김험돌, 흥원, 진공 등은 지위는 재능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고 관직은 실상 은전을 받아 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신하여 무기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어질고 의롭지 못하여 마음대로 복과 위세를 지어내고 관료들을 업신여기며 위아래를 속이고 능멸하였다. 근래에 무한한 탐욕스러운 뜻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잔인하고 난폭한 마음을 제멋대로 부렸으며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불러들이고 궁중의 내시들과 교제하여 재앙이 안팎으로 통하게 되자 나쁜 무리들이 서로 도와 기일을 정하여 반역을 깨하려고 하였다. 내가 위로는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조상의 신령스러운 보살핌을 받아 김험돌 등의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 차서 영모가 탈로하게 되었다. 이는 곧 사람과 신이 함께 버린 바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들이 용납될 수 없는 바였다. 의리를 어기고 풍속을 해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에 군사들을 불러 모아 흉악한 무리들을 제거하려 하자 혹은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고 혹은 궁궐로 들여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가지와 잎사귀 같은 잔당까지 사사치 찾아내 모두 처형하였다.
서너 날 사이에 역적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소탕되었다. 부득이한 일로 관리와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걱정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야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으랴. 지금 이미 요망한 무리들이 말끔하게 제거되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의 걱정거리가 없게 되었으니 불러 모은 군사와 말들을 마땅히 신속하게 돌려보내라.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681년 8월 28일에 이찬 군관을 처형하였다. 신문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임금을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관직을 맡은 자의 의리는 임금에게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어뜸으로 삼는다. 백부령 이찬군관은 반열의 순서로 인하여 마침내 높은 관위까지 승전하였으면서도 임금의 가시를 바로잡아 주거나 결점을 보완하여 조정의 결벽한 절개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으며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몸을 잊으면서 사직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표하지도 않았다. 여기다가 저번에 적신 김흠돌 등과 사귀면서 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일을 알면서도 일찍이 알리지 않았다.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공무를 위해 목숨을 바칠 뜻도 저버렸으니 어찌 중요한 재상의 자리에 앉아 국헌을 흐리게 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무리들과 함께 내쳐 후진들에게 경계로 삼고자 한다. 군관과 그의 친아들 한 명은 자결하게 할 것이다. 멀고 가까운 곳에 포고하여 이를 모두가 알게 하라. 681년 10월에 시위감을 없애고 장군 6명을 두었다. 신문왕 2년 682년 1월에 왕이 신궁에 친히 제사 지내고 제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682년 4월에 위하부령 2명을 두고 관리를 선발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682년 5월에 금성이 달을 범하였다. 682년 6월에 국학을 설립하고 경 1명을 두었다. 또한 공장부감 1명, 채정감 1명을 두었다. 신문왕 3년 683년 2월에 순지를 중시로 삼았다. 일길찬 김허문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고자 하여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날짜를 정하고 대하찬 지상에게 납체하게 하였다.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수레, 쌀, 술, 기름, 꿀, 장, 메주, 포, 젓갈이 135수레이고 벼가 150수레였다. 683년 4월에 평지에 눈이 한자나 내렸다. 683년 5월 7일에 이찬 문영 계원을 보내 김허문 집에 이르러 작은 딸을 부인으로 책봉하였다. 그날 오전 6시경에 파진찬 대상, 손문, 아찬, 자야, 길숙 등을 보내 각
각자의 아내와 딸 및 양부와 사량부 두 부의 여인 각각 30명씩과 함께 부인을 맞아오게 하였다. 부인이 탄 수레의 좌우에 시종과 관리 및 여인들이 매우 많았다. 수레가 왕궁의 북문에 이르자 부인이 수레에서 내려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683년 10월에 고구려 보덕왕 안성을 서울로 불러들여 소판으로 삼고 김씨의 성을 내려주었으며 서울에 머물게 하고는 훌륭한 저택과 기름진 토지를 내려주었다. 혜성이 오거에 나타났다. 신문왕 4년 684년 10월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별똥별이 어지럽게 떨어졌다. 684년 11월에 안성의 족합벌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란을 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남은 사람들이 대문이 목베어 죽는 것을 보고 관리들을 죽이고 업을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신문왕이 장사들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맞서 싸우던 당주 핍실이 전사하였다. 그 업성을 함락하여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에 주화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 신문왕 5년 685년 봄에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그 열주를 빼서 청주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구주를 정비하였으며 대하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685년 3월에) 서원 소경을 설치하고 아찬 원태를 사신으로 삼았다. 남은 소경을 설치하고 여러 주와 군의 주민들을 옮겨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685년 3월에 봉성사가 완성되었다. 685년 4월에 망덕사가 완성되었다. 신라 31대 신문왕 6년 686년 1월에 이찬대장을 중시로 삼았다. 예작부경 2명을 두었다. 686년 2월에 석산, 마산, 고산, 사평에 4현을 설치하였다. 사비주를 사비군으로 삼고 웅천군을 웅천주로 삼았다. 발라주를 발라군으로 삼고 무진군을 무진주로 삼았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기와 더불어 문장을 청하자 고종의 왕비 척천무후가 담당 간청에게 명하여 길흉요례를 베끼고 아울러 문간사림에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글들을 골라 뽑아 신근의 책을 만들어 주었다. 신문왕 7년 687년 2월에 맏아들이 태어났다. 이날 날씨가 음침하고 어두컴컴하였으며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쳤다. 687년 3월에 일선주를 폐지하고 다시 사벌주를 설치하여
파진찬 관장을 총관으로 삼았다. 687년 사흘에 음성서예장을 경으로 고쳤다. 대신을 사당에 보내 제사를 올리고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신문왕은 머리를 조아려 두 번째라고 상가 미추왕 진지왕 태종무열왕 아버지 태종무열왕 문무왕의 영전에 아랜다. 신문왕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몸으로 숭고한 기틀을 이어받아 지키느라 자나깨나 걱정하고 애쓰면서 편안하게 지낼 겨를이 없었다. 종묘의 돌보심과 하늘과 땅이 내리는 복에 힘입어 사방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화목하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배에 보물을 실어다 바치고 형벌이 공정해지면서 소송이 잦아들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근래 임금이 정사에 임함에 도리를 잃고 하늘이 비추어 보심에 어리가 어그러졌음인지 별의 형상에 계변이 나타나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침침해져 몹시 두려웠어 차마 몸둘 바를 몰라 마치 깊은 목과 골짜기에 떨어질 것만 같다. 상가 아무간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 변변치 못한 제물을 차려놓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영혼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린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미미한 성이라도 밝게 굽어 살피시고 하찮은 이 몸을 불쌍히 여겨 사철의 기후를 순조롭게 하여 주고 5가지 일을 이루매 차질이 없게 하며 농사는 풍년이 들게 하고 역질을 없어지게 하며 입고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며 안팎이 두루 평안하고 도적이 사라지게 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 길이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 상가 아랜다. 687년 5월에 교서를 내려 문무관료전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687년 가을에 사벌주 성과 사병주 성을 쌓았다. 신문왕 8년 688년 1월에 중시대장이 죽자 이찬 원사를 중시로 삼았다. 688년 2월에 선부경 한 명을 더 두었다. 신문왕 9년 689년 1월에 교서를 내려 중앙과 지방관리들의 노급을 혁파하고 혀마다 별을 차등을 두어 주는 것을 법으로 정하였다. 689년 윤 9월 26일에 신문왕이 장산성에 행차하였다. 서원경성을 쌓았다. 신문왕이 달구벌로 도읍을 옮기려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다. 신문왕 10년 690년 2월에 중시 원사가 병으로 사직하자 이찬 선언을 중시로 삼았다. 690년 10월에 전야상군을 설치하였다. 신문왕 11년 691년 3월 1일에 왕자 이홍을 태자로 봉하였다.
691년 3월 13일에 크게 사면하였다. 사하주에서 흰 참새를 바쳤다. 남은 성을 쌓았다. 신문왕 12년 692년 봄에 대나무가 말랐다. 당나라 중종이 사신을 보내 구두로 명을 내려 일렀다. 당나라 태종은 신양공과 성스러운 덕이 천고에 뛰어났다. 이런 까닭에 태종이 죽은 날에 묘호를 태종이라 지었다. 신라 선왕 김춘추에게도 같은 묘효를 쓴 것은 매우 참남된 것이니 모름지기 빨리 칭호를 고쳐라. 신문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대답하였다. 신라 선왕 김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태종의 묘호와 서로 저촉되어 명을 내려 고치라고 하였으니 내가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선왕 김춘추는 잠옷 어질고 덕망이 있었으며 더구나 생전에 어진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 한 마음으로 정사를 돌보아 사만을 통일하였으니 이룩한 공적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선왕이 죽었을 때 온 나라의 관리와 백성들이 슬퍼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추수한 존호가 당나라 태종의 묘호와 서로 저촉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 명을 들음에 송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사신이 당으로 돌아가서 대거러 뜰에서 당나라 중종에게 복명할 때 이와 같이 아뢰어 주기를 바란다. 그 후에 다시 별다른 조칙이 없었다. 692년 7월에 신문왕이 죽었다. 시호를 신라 31대 신문왕이라 하고 낭산의 동쪽에 장사 지냈다.